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허탈하신가요?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게 서글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밤이 되면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인생의 큰 고비를 지나온 분일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생업을 위해, 세상이 요구하는 의무를 위해 달려오셨지요. 자식이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하고 학비를 마련하려 주말도 없이 일하고 명절에는 큰 상을 차리느라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나라는 사람을 뒤로 미뤄둔 채 오직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만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겠다고 떠나갔고 은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친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어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지요. 내가 누구였던가? 나는 무엇을 좋아했던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었던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5,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겪는 빈둥지 증후군이며 은퇴 후에 찾아오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고독과 허탈함이 비참함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갈망하며 보내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며 보낸다. 젊은 시절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평온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취라 화려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으며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독과 외로움이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인지를 느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직원, 다정한 친구처럼 말이죠.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턱 빈 듯한 감각은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식들 밥상 차릴 걱정도 출근 준비할 시간도 상사 눈치 볼 일도 없는 이 순간,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 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밖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식의 성공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동네 뒷산에 올라 석양을 보며 느꼈던 그 고요함, 장날에 어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맡았던 호떡 냄새, 첫사랑에게 받았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느꼈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피어난 감정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늦게 귀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산책을 나가도 좋고 옛날 사진첩을 꺼내 추억에 잠겨도 좋으며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펼쳐도 좋습니다. 혹은 그저 창가에 앉아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가만히 바라봐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삶은 가능한 한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적게 하는 삶이다. 이 말이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뜻은 다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음의 가치를 배울 때입니다.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마침내 나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그 사람, 어린 시절 꿈꾸던 그 사람, 누군가의 부모나 배우자가 되기 전에 순수했던 그 사람을 말이죠. 친구들이 멀어진 것이 서글프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듯이 우리도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며 젊은 시절에는 거뜬히 해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면 늘 어디 아픈 곳이 하나씩 더 생기고 약봉지는 점점 두꺼워지며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에 한숨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또 다른 명언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몸이 건강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 쇠약해지는 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늙었나? 왜 이렇게 약해졌나? 하지만 이것은 몸을 미워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 밭을 갈고 집을 짓느라, 공장에서 일하고 장사를 하느라 쉴 틈 없이 움직여왔죠. 이제 그 몸이 지쳐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도구가 닳아가듯이 당신의 몸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몸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오늘도 깨어나게 해주어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산책을 하며 아직 내 다리가 나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느껴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노년은 편안하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가 빼어나고 체력이 왕성하지만 끊임없이 경쟁하고 증명해야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죠. 물론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긍정적이지만 기쁨은 부정적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보다 고통을 느낄 때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자각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밥의 소중함을 알고 아프다가 나으면 건강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몸의 불편함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뜻이고 눈이 침침하다는 것은 아직 볼 수 있다는 뜻이며 귀가 어둡다는 것은 아직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십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구는 아직 팔팔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이나? 이웃집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픈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이다. 누군가 당신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몸이 있고 당신만의 인생이 있으며 당신만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히 운동하며 제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늙었다고 약해졌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평생 나를 이렇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도 당신에게 화답할 것입니다. 비록 예전만큼 튼튼하지는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 당신을 끝까지 모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그런 절묘한 간격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나이 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문제로 괴로워하십니다. 자식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춘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빨리 끊는다. 이런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자,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 친구가 자신의 일을 먼저 챙기는 것, 배우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정중한 거리를 권합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말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 외출하기 힘들고 어떤 친구는 손주를 돌봐야 하며 어떤 친구는 경제적인 이유로 모임에 나오기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친구들이 날 버렸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우정은 거리가 멀어도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라면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통합니다. 가끔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주 만나려고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이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예전에는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힘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어느 정도의 신비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혼자 산책하고 싶다면 내버려 두고 아내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간다면 흔쾌히 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랜 결혼 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의는 지혜이다. 가족이라고 오랜 친구라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중하게, 더 배려하며 대해야 합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거칠게 말하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매일 보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부모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자주 통화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주 만나야 우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1년에 1, 2두 번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면 억지로 불러내지 말고 친구가 힘들어한다면 무리하게 만나자고 하지 말며 배우자가 혼자 있고 싶다면 내버려 두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곁에 있어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훌륭한 사회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관계가 가장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친구에게 집착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건강한 몸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 고통스럽고 이론 뒤에는 무료함에 시달립니다.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통받고 이론 뒤 다시 권태워지는 이 반복,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 시계추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큰 고통도 큰 기쁨도 없습니다. 대신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은 곧 나쁜 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프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며 걱정할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매일 무언가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나이가 들면 평온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이 지난 후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 놓친 기회들, 잘못된 선택들을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고 재테크를 잘못해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며 건강을 챙기지 못해 지금 고생한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비록 과거에 실수를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서먹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걸어보고,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산책을 시작하며, 재정이 부족하다면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그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며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위로 말이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롭고 누구나 몸이 아프며 누구나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기에 겪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으라고, 고요한 평온을 즐기라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고 권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애쓰며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좋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멀어져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고독 속에서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원망하지 말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남은 생은 이제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흐를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혼잣말을 해보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라고 감사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을 들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것을 추구한다. 큰 행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를, 아무 일 없는 오늘을,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고 그와 함께 편안히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